안녕하세요. 캐나다 똘맘입니다. 캐나다로 가려고 SIMP를 시작하면서 인터넷 검색을 하면 할수록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SK주 사장 중에는 나쁜 사장들이 많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영주권 서포트를 해준다고 했는데 안 해주었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돈 안 주고 일을 시켰다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업주가 매달 페이백을 요청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글을 몇 개만 보더라도 불안감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저희도 이주공사에게 사장님이 돈을 달라고 하거나 월급을 안 주는 곳 아니냐고 물어봤는데 이주공사에서 그 전에 진행했을 때 이상 없이 영주권이 나온 곳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저희가 한국에서 취업비자를 기다리고 있을 때 저희 사장님이 한국에 들어와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대뜸 하시는 말이 노예 계약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웃으시더라고요. 내용을 들어보니 일주일에 2시간 정도 더 일을 해주는 것과 사장님이 가지고 있는 호텔에서 지내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신 월세 $700의 공과금 포함이었습니다. 이민이 2번 취소된 입장에서 당연히 뭐든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캐나다로 향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사장님께서 말 한 2시간은 월요일 아침에 술 배달 오면 나르는 것과 일주일에 한 번 돈 정리를 하는 것, 격주로 장 보는 것 이렇게 3가지였습니다. 합치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무료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최저시급 14불의 오버타임이니 1.5 곱하고 3시간을 곱하면 일주일에 $63를 안 주겠다는 것이죠. 1년 해봤자 300만 원이라 저희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헌데 남편이 일을 하는 것을 보고는 갑자기 시급을 올려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속으로는 차라리 오버타임을 주겠다고 하면 뒤탈도 없을 텐데 왜 올려주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지만 입국 닫고 감사히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민이 시작되고 취업비자로 오는 다른 사람들을 보니 왜 캐나다 사장이 악덕업주가 되는지 보였습니다. SIMP로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청소, 요리, 편의점, 주유소 같이 허드레질을 하는 직업입니다. 하지만 이민 오시는 분들은 이런 직업을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김밥을 1시간에 10개는 말아야 하는데 1시간에 4-5개를 말고 있으면 사장은 이 사람에게 영주권을 지원해 주고 싶을까요? 아니, 그 사람에게 월급을 주고 싶을까요? 만약 캐나다에서 그런 사람이 고용이 되었다면 캐나다 사장은 가차없이 내일부터 그만 나오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취업 비자를 받고 온 사람은 클로즈 워킹 퍼밋을 받고 오기에 1년에서 많으면 2년까지 한 곳에서 일을 해야 영주권이 나옵니다. 만약 일하러 온 사람의 능력이 안 된다면 그 사람의 영주권을 지원해주고 싶은 생각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시장에서 판매자는 항상 더 비싼 가격에 판매를 하고 싶습니다.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고 싶습니다. 모든 일은 자기 위치에 따라 입장이 달라집니다. 한 번도 구멍가게를 운영해 보지 않고 소비자 입장으로만 살아본 사람들은 본인의 권리만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요리를 하기로 했는데 손님이 없어서 청소를 시킨다면 그 직원은 내가 왜 청소를 하냐며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장의 권리는 그 사람을 해고하는 것이죠. 하지만 본인의 행동은 권리를 행하는 것이고 사장의 행동은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장은 직원의 시간을 돈을 주고 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놀고 있는 시간이 많다면 그 직원이 필요 없습니다. 사람들의 기준과 바라보는 관점은 다릅니다. 저도 악덕 고용주를 만날까봐 걱정해서 이주공사에게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악덕이신 분들은 많이 걸려졌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정말 이상한 사람이라 영주권에 차질이 계속 생긴다면 이주공사 또한 그 고용주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그곳 사장님이 요청하는 것이 터무니없는 경우에는 이주공사에서 다른 곳을 연결해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부부가 이민을 진행하면 한 명은 클로즈 워킹 퍼밋이고 한 명은 오픈 워킹 퍼밋이니 다른 경로를 이용해서도 가능합니다. 사장님이 페이백을 한다는 경우가 있는데 이주공사에게 물어보니 서빙으로 영주권을 따기 위해서는 매니저급이어야지 영주권을 줄 수 있는데 매니저 시급은 $19라고 예를 든다면
고용주는 영주권 진행자에게 최저임금인 14달러만 주고 싶습니다. 그럼 표면상으로는 19달러를 주고 시간당 5달러와 그에 대한 세금을 영주권 진행자가 고용주에게 현금으로 다시 주면서 영주권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알았다고 하고 오지만 나중에는 내 돈이 나가는 것 같고 그것을 페이백으로 칭하며 고용주가 나쁘다고 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몇몇 업체가 신고당했고 이제 한국인에게 그런 일자리를 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짜 매니저로 쓸 수 있는 영어를 잘하는 필리핀 사람들이 그 자리를 대신한다고 합니다. 저희도 오기 전에 월급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 페이백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 별별 고민을 다 하고 왔습니다. 하지만 걱정한 것보다는 좋으신 분을 만났습니다. 물론 다른 시각으로 보자면 일주일에 오버타임 3시간에 대해 돈을 안 주는 사장님이시지만 대신 유학 후 이민으로 3, 4년이 걸리는 영주권을 1년 만에 받게 해주시고 2억이 넘게 들어가는 유학비용과 생활비용을 아끼게 해주고 월급까지 주시는 분들입니다.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공평하지 않은 세상에서 아이들에게 남들보다 우위를 점유하게 만들고 싶어서 사교육비 몇백만 원을 들이면서 공부시킵니다. 하지만 그 불공평함이 내 상황으로 왔을 때는 남을 비난하며 공평해져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캐나다에 오니 얼마나 취직을 하기 힘든지 또 내가 일을 못하면 바로 해고를 당하는지 보입니다. 한국인 사장은 화를 내서라도 일을 시키며 영주권을 딸 때까지 데리고 있는데 만약에 캐나다 사장이었다면 글쎄요. 캐나다 사장님은 정에 이끌리지 않고 조금 더 합리적인 선택을 하겠죠. 한국인이 취업 비자를 받고 올 수 있는 것은 한국인 고용주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한국에서 캐나다 고용주 밑에서 일을 하고 싶어서 캐나다 고용주 없냐고 문의를 했었습니다.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니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일을 잘하는지 못하는지 모르는 한국인을 몇 개월에 걸쳐서 기다릴 캐나다 고용주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정말 사람들이 일을 안 하러 오는 극한 직업이겠죠.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베트남에 있는 한 번도 보지 못한 베트남 사람을 몇 개월 기다려서 고용하고 싶나요? 만약 그 베트남 사람이 일을 못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월급을 주면서 2년 동안 데리고 있을 것인가요? 그래서 취업 이민은 한국인 업주들만 한국인에게 영주권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서로 이해가 가는 상황인데도 내 입장만 생각을 한다면 고용주는 항상 나쁜 사람이 됩니다. 저희 이민을 취소한 두 고용주도 나쁜 분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희가 빨리 캐나다에 입국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그분들은 그분들에게 이득이 되는 선택을 하신 겁니다. 저희 또한 저희에게 이득이 되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 2억을 아끼고 영주권 발급 기간을 2, 3년 단축하기 위해 취업 이민을 선택한 것입니다. 어떤 사업 이민 브로커는 악덕 사장에게 가지 말고 사업 이민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사업 이민은 몇 억을 날릴 수도 있는데 과연 이게 맞는 말일까요? 역지사지의 눈으로 상대방을 본다면 악덕 업주가 아닌 고마운 은인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분명 악덕 업주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만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만약 정말 별로인 사장이라면 그 고용주가 나에게 주는 이득을 생각하고 지내면서 빠른 영주권이 진행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가 일하던 회사를 좋아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 덕분에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저와 우리 가족의 인생의 밑거름이 되었지요. 이상 캐나다 똘맘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